안녕하세요. 지난달 일인데요. 국토부 직원과 건설사 등의 건설 비리가 드러났어요. 그래서 역시 비리하면은 토건족 비리가 금액도 크고 참 많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공사를 수주받기 위해서는 이 도둑놈들이 끊임없이 그 정부 그런 관계자와 그 친분을 갖기 위해서 접근하고 뇌물을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착실히 일하는 분들이 이런 사기꾼 같은 놈들 때문에 그런 토건족들에게 피해를 보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국토부 자체가 엄청난 그런 건설 자금과 관련해서 개발 관련 정보 이런 걸 다 취급하기 때문에 이런 비리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기사를 보시고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2018년 12월 4일 기사인데요. 청와대 특감반 전원교체 부른 국토부 건설비리 사범 무더기 송치. 그래서 쭉 대형 건설사 하청업체 선정 등 뭐 이렇게 비리 내용이 쭉 나오는데요. 요거를 제가 요약을 해가지고 따로 말씀드릴게요. 기사 내용을 요약한 것인데요. 국토부 산하 대전국토관리청에서 전 국장으로 일했던 류모 씨가 국토부 공사 발주 정보를 알려주거나 원청업체에 박 씨 회사가 하청업체로 100억 상당 공사가 선정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제네시스 승용차 등 5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그리고 건설 전문지 발행인 허모 씨는 언론인 자격으로 국토부를 출입하면서 고위 공무원들과 친분을 과시하면서 2012년 1월부터 작년 10월이죠. 2018년 10월까지 중소건설업체로부터 공무원 알선 명목으로 4억 3천만 원을 챙겼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그 고위 공무원들이 이 건설업체하고 그 연결이 되어 있는지 지금 이 사람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건설 전문지. 건설 전문지가 이게 어딜까요? 몇 개 없는 것 같은데 이 고위 공무원들이 다 아마 지금 따져보면은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국토부 관련해가지고 이 비리 저지른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을 것 같네.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 그리고 28명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그리고 서울국토관리청에서 국토부 서기관, 이거 지금 발표나기 작년 12월 그 당시 국토부 서기관 김모 씨는 이 사람이 서울국토관리청 과장으로 일하면서 6천억 원 규모 민자도로 공사와 관련해서 방음터널 전문 공사업체 대표 최모 씨가 하청업체로 선정되도록 대기업 시공사 관계자에게 압력을 넣어서 최모 씨로부터 1,1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다. 이거 참 믿어지지가 않네요. 그죠? 1,100만 원 뇌물 받았다는 게 이거 정말 믿어지지 않죠? 뭐 더 받았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발표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요거 정말 이거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1,100만 원.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은 그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에 있는 반부패 비서관실 거기서 근무하던 검찰 수사관이 이 특수수사과에 찾아와가지고 이번 저 사건으로 해가지고 수사 상황을 물어본 거예요. 그 사람 그 반부패 비서관실에 있던 검찰 수사관이. 그 알고 보니까 이 방음터널 공사 대표 최모 씨, 최모 씨가 친분이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청와대 저기 반부패 비서관실이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일을 시작으로 부적절한 골프 등 일부 특별 감찰 반원의 비위 의혹 잇따라 제기된 끝에 청와대는 반부패 비서관실 산하에 있는 특감 반원을 모두 원 소속 기관으로 돌려보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한번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그럼 왜 비리 중에서 건설 비리가 그렇게 많을까요? 그 이유는 건설 자체가 이익이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는 이익으로 일부 뇌물로 사용하고, 그리고 또 다시 다음 일을 또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뇌물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뇌물을 한번 주고 받게 되면은 그 직원은 또 그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한번 받으면 뇌물을 그거를 그 뇌물 준 업체가 나중에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그렇기 때문에 계속 연관이 돼가지고 그 사람 뒤를 봐줘야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건설 이익이 그만큼 많다고 하면은 이재명 도지사가 최근에 그 건의한 100억 미만 공사 표준 시장 단가 적용해라. 에? 이것에 대해서 좀 검토를 제대로 해가지고 이걸 적용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도 이익이 많이 남아가지고 뇌물을 그렇게 국토부 직원들한테 퍼주는데 국토부는 왜 그거를 부정적으로 보나요? 뇌물이 줄어들어서 그런가요? 지금 이런 상황을 보면 전국에 아마 이 국토부 직원들이 비리가 있는데도 이게 밝혀내지 못하는 것들이 더 많을 거야 아마. 에? 그럼 공사비를 줄이면은 이런 뇌물도 줄어들 거 아닙니까? 남는 게 줄어들면. 이런 행정을 좀 깨끗하게 할 생각을 해야지. 이 뭐 하는 사람들이 국토부. 네, 건설경제신문에 나온 건데 100억 원 미만 공공공사는 종합건설공사의 97%가 되고 전문건설공사의 99%가 해당된다. 그러니까 사실 대부분의 공사가 100억 원 미만으로 처리가 다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공건설 전체 총 예산 대부분이 이게 저 큰 공사도 대부분 쪼개져 가지고 계약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 국토의 건설 예산 대부분이 이렇게 100억 원, 뭐 100억, 200억, 300억 이렇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다 쓰여진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거 이재명이 제안한 그 내용을 좀 받아들이면은 엄청난 예산이 절감이 가능한 건데 그 돈은 상상을 초월할 거야 아마 그 예산 절감액이. 그런데 국토부가 이 엄청난 예산 절감이 가능한 이재명 도지사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방금 여태 말씀드린 국토부 관련한 비리 그것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국민들은 아마 그렇게 의심할 거예요. 그거 잘 아시고 처신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낙연 총리님은 이 사안을 좀 심각하게 좀 받아들이고 이 총리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요? 국가 예산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예산을 절감을 해가지고 엄청난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을 한 건데 이재명 도지사가 이거 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좀 노력 좀 해주세요. 그리고 행안부는 정말 국민 생각한다면은 자한당에서 법령 개정 올라온 거 있죠. 300억 원까지 오히려 100억 미만 공사가 아니라 300억 미만 공사까지 전부 표준품셈 비싸게 계약하려고 하는 그 법령 개정안 그거 좀 찢어버리세요. 뭐하는 인간들이 그 도대체 그 법령 개정안을 올린 거예요? 정말 국민들 세금 아껴서 나라 살림 하고 싶으면은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행안부, 국토부, 이낙연 총리님 정말 좀 잘 좀 결정 좀 해주세요.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